네, 반갑습니다.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자, 한 주간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요. 자, 이번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는 그런 종목 진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방한 종목군들이 있었죠. 바로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알아볼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내린 종목이 있습니다. 위험하다,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된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실적이 좋다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던 바로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포스코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섹터는 일단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추세 자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주들은 꼭 포스코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다 좋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적 계속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쪽에 보면은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계속 열려있고, 또 경기 회복에서는 또 철강 쪽 수요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챙겨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포스코의 흐름을 보게 되시면 21선을 끼고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은 기준선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깨져도 괜찮아요. 대신에 21선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항상 이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들락날락하는 이런 단기적 추세의 변화를 겪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대로 홀딩 유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도 나가는 거 없고요. 업황이나 추세적인 기대감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자, 주가가 지금 20만원대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100%가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고,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좀 횡보를 하더라도 지지선만 잘 만들어내면 주가는 어지간해서는 조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1선 기준선 데리고서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매수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매수 같은 경우 이렇게 지난 3월경처럼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매수하시면 괜찮은데, 지금은 21선 끼고 들어가더라도 61선과의 지지선 거리, 또 121선, 201선 이렇게 이격도가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선 매수가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매수가 들어가서는 만족할 만큼의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35만원대의 매수가 들어가서 뭐 우리가 100% 정도 수익 내려면 70만원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일단 그동안 수익을 만들어 오신 그런 분들이 계속 수익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주 쪽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 계속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제철 보도록 하죠. 네, 현대제철도 철강 섹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흐름 보시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하게 되면서 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같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긍정적인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자, 철강 쪽은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자동차 쪽 포함을 또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상당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21선 기준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아래쪽 지지선 때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45,000원대. 여기 이제 가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만한 포지션들 많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더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올라온 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철강 업황의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분석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 저항대가 근데 조금 가까이 있어요. 6만원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수 들어가서 먹을 만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갖고 오신 분들은 아직 상승이 더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매도하실 필요 없이 계속 홀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좋고 추세도 좋고 계속 가지고 가시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신규 접근은 조금 피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다음 동국제강으로 가겠습니다. 동국제강은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빵빵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 RSI 지표가 지금 90에 다다랐습니다. 실적도 좋고 뭐 추세도 좋고 업황도 좋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증가하죠? 리스크가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종목이 막 올라가니까 좋아 보인다. 막 사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이럴 때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신규 접근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보면 얌전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팡팡 튈 때가 있거든요. 뭐 지난 금요일날 14%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변동성도 같이 커지면서 주가가 단기적 조정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시되 매도 포인트 같이 좀 챙겨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지선대에 대한 역할이 21,000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21,0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깨지면 조정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1,000원은 지지선 잘 잡아내시고요. 그 위쪽에서만 보유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임박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언제 잡을 것인가를 조금 더 날카롭게 잡아보시는 게 주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국제강까지 또 이야기해드렸고요. 이제 자동차 쪽 넘어가야 되겠죠? 네, 현대차 보도록 합니다. 현대차는 근데 일단은 계속 비중을 줄여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실적 좋다, 뭐 업황 좋다, 뭐 등등 좋다 하는데 지금 약간 악재도 있어요.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공장도 좀 멈추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사실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압박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지난 애플카 논란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다 빼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매도 쪽으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면 더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 관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축소 관점을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매수 들어가시면 재미없어요. 일단은 이평선 자체가 데드크로스 전환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좋지 않습니다. 다만 RSI 지표가 지금 4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3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이 약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매물대가 많은 것을 보니까 20만원대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구간은 20만원대 근접하는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또 한몫 잡으려고 막 대응하시거나 물타기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가 전혀 없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비중 축소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접근 이런 것들은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 대한 구간은 20만원대에 근접하는 위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단기적 포지션 한번 생각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부품주 쪽 볼게요. 이제 현대모비스 갑니다. 현대모비스도 주가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지선대가 24만원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한 15%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실적이 좋긴 좋은데 영업이익이 36% 증가했대요. 뭐 증가했으니까 낮다고 볼 수 있잖아요. 괜찮아. 그런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전기차 부품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네, 늘어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왜 이거밖에 못했어?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현대모비스도 지금 보면은 애플카 이슈 이후에 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도 이제 매물대 근처까지 밀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25만원 정도를 제 접근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평선 역배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이평선 역배열 상황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저런 데서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귓방망이를 맞고 그냥 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위치는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위로 올라간 다음에 대응하시면 괜찮아요. 뭐 33만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평선 정배열 전환되면 그때 하셔도 괜찮은데, 지금은 매수 포인트가 전혀 없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선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셨다가요, 28만 2천원, 28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매도에 대한 관점이 있긴 있지만 현대차와는 조금 다르게 바로 직전 저점 28만 1천원, 28만 2천원 또는 28만원 요 정도 수준의 지지선을 보면서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같은 부품주이긴 한데요, 이 종목은 더 나빠요. 지금 저점이 일단 이탈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매도 의견입니다. 뭐 비중 축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일단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저 역시도 이 종목은 뭐 저 밑에서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100% 이상 수익 내고 매도를 다 친 종목인데, 주가 추세가 계속 하향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지난 지지선도 이탈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 지지가 어디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 급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선이 중간에 없어요.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물대는 천상처 아래쪽인데 5만원까지 떨어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의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맞죠. 한꺼번에 다 털어내기 어렵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파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7%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뭐 임금에 대한 어떤 여파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실적이 나빴다라는 것은 부담되겠죠. 자동차 업황들 다 실적 좋고 다 괜찮았는데 이 종목만 나빴다. 자, 뭔가 투자자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 의견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매도 의견을 하더라도 다음날, 즉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났을 때 매도가 들어가야지, 이 종목이 막 이렇게 올라온다, 75,000대 이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은 좀 멈춰보세요. 올라가는 동안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월요일날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면 이 종목의 지지선은 자연스럽게 금요일에 최저가 수준 73,400원 요 정도 라인이 되겠습니다. 즉 종가를 이탈하게 됐을 때 매도, 그 다음에 종가 위쪽에서 뭐 양봉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매도에 대한 의견이긴 한데, 반등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지켜봐보자, 그런 식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신규 매수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맞겠죠?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입니다. 수요 확대가 되고 있는 철강주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진단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적 호조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